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맹입니다. 오늘 월요일은 주식 카테고리 또 세부 종목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또 애증의 종목, 예, HLB, 이렇게 세 종목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리비아는 들여다 볼 생각이 없습니다. 또 참고하셔서 지금 시청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볼 텐데,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조금 상승하는 모습, 거의 5% 안팎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뭐 궁금해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요런 어떤 요런 상승에 대해서 제가 추측하건대 이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보다는 일단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쪽, 혹시 뭐 이렇게 수주 관련, 이제 CDMO 수주 관련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성 제가 발언을 좀 했었죠. 예. 아직 뭐 공식적으로 뭔가 CDMO를 뭐 받았다 이렇게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USA 이제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뭔가가 계약으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호재성 뉴스들은 막 나오고 있다. 예, 뭐 요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가면 이 상승이 전혀 일조를 하지 않느냐. 조금 어느 정도는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공개를 하면서 각종 이제 바이오 시밀러부터 해서 췌장암 신약, 진단 키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있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모습에서 또 기대치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 좀 상승을 이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거다. 오르고 나서는 조금 사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뭔가 조정을 한다든지, 뭐 다시 좀 이렇게 떨어질 때 다시 사든지. 근데 현재 어떤 모습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하락을 계속 이어가다가, 예, 제가 계속 사라고 했죠. 저도 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면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여기 두세 번에 걸쳐서 샀습니다. 사고 난 뒤에 이렇게 또 뭐 물론 샀다는 게 이제 추가 매수 수준, 예, 그러니까 분할 매수의 분할 매수, 그러니까 조금 작은 수준으로 매수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게 오르고 나서는 조금 추격 매수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룰, 주식은 내가 만약에 이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내릴 때 사는 거고, 오를 때는 사는 게 아니다. 오를 때는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다가 이것이 계속 오르는지 아니면 오르다가 또 조정을 받는지에 따라서 그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죠. 그냥 오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는, 관망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또 조정을 받고 막에 뭐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뭐 9,160원인데 이것이 뭐 8,000원 후반대까지 또 많이 조정을 준다 이러면은 또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어쨌든 그때그때 우리가 대응하듯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유가 약간 그런 쪽에다가 무게를 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계속 오를 건지에 대한 얘기는 그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오른다 하면 뭐 내렸다가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냐, 아니면 그냥 내리면 안 되고 그냥 바로 올라야 오르는 거냐, 그럼 이건 뭐 기역이면 귀걸이고 코역이면 코걸이식의 발언이기 때문에 요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적정 주가에 비해서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 둘 다
적정 주가보다도 좀 굉장히 아래 내려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이다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좀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해 나가셔라.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런 말씀을 계속 해드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우리 평소에 어떤 그런 상승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아직은 살아나고는 있지 않아요. 눈에 잘 안 보이지, 뭐 눈에 안 띄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은 거래량, 제가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눈에 띄게 띄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뭐 로직스 이걸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냥 소강 상태,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크게 없거나 그 축이 없거나 이게 소강 상태에서는 주로 좀 하락을 하거든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어도 그냥 조금씩 조금씩 소폭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좀 보시면은 아시겠죠?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도 어쨌든 거래량은 계속 주가는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유통 주식 수 자체가 전체 유통 주식 수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작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떨어질 놈들 다 떨어져 나가고 진짜 남을 놈들이 진짜 남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간이거든요. 차트를 이거 진짜 길게 펼치면은 정말 이 뭐 어떤 차트냐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 지금 오늘 보시고 계신 이 차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지금 확대를 해 놓은 게 지금 오늘 이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를 길게 늘려놓고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파는 구간이 아니다. 사야 되는 구간이지 팔아야 되는 구간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거래량 보면 지금 거의 지금 10만 주 가까이 다 돼가 지금 11시 아직 오전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10만 주 지금 오늘만 지금 이 시간까지만 봤을 때 10만 주 가까이 된다. 그러면서 지금 상승이 5% 안팎까지 나와줬다. 요것은 좀 저는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뭔가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마 선반영이 되다 보니까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이제 후속 기사로 나오겠죠. 뒤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앞에 올랐었던 거구나. 그러면 반대로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 소멸이라는 이유로 또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조정을 안 받고 뭐 버티거나 또 다시 오를 수 있죠. 그러면은 또 뭐가 있다? 그러면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뭔가가 있다 없다 이 주가 상승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안 부여한다는 이 거래량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10만 주라는 것이 지금 오전장만 10만 주거든요. 오늘 뭐 20만 주 넘기겠나 싶어요. 어쨌든 오전장만 했을 때 10만 주는 우리가 평소에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거래량, 평소의 거래량을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래량이긴 해요. 부족하지만.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거래량이 무슨, 뭐 100만 주, 막 50만 주, 100만 주, 300만 주, 막 이래 나왔어. 그럼 무조건 20, 30%입니다. 무조건 이런 이제 거의 폭등에 가까운. 하지만 지금은 뭔가 기대감도 있으면서 긴가민가 하는 그 정도. 하지만 절대 의미 없는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거래량이 어쨌든 오늘은 10만 주를 지금 오전장에 지금 10만 주 가까이 됐기 때문에 오후장 끝날 때쯤 되면은 당연히 10만 주 넘어가겠죠. 20만 주는 넘기겠나 싶어요. 근데 이것이 기사가 뭐 오늘 나온다든지 오늘 장중에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거래량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팔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미 이골이 난 주주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장기 투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최근에 뭐 조금 찔끔찔끔 샀던 그런 소심한 개미들, 이런 개미들은 수익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 조금 나올 뿐이지, 절대 이것을 틀어낼 수 있는, 방향을 틀 수 있는 만큼의 매도량은 나오기가 힘든 구간이다. 그러니까 일단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장기 투자하는 개미들이 또 물량도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다. 그 와중에도 평소와는 다른 거래량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의 이 상승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머지않아서 뭐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나, 뭐 대박이고 뭐 EMA 승인이 이렇게 뭔가 대박 터지는 그런 호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쪽에서 뭐 수주 소식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또 파이프라인들 가운데 또 뭐 임상이 뭐 잘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도 그런 거 있었죠.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그거 뭐 별 그런 거 없었다. 그 부분도 잠깐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HLB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무런 무슨 코멘트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물론 코멘트가 있는 것보다는 야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뭔가 좀 더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곧 너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무런 코멘트를 안 했다는 것이 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아무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이 진행을 하는데 너희가 제출해야 되거나 뭔가 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을 다 완벽하게 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럴 것은 없다. 뭐 그 정도지. 야 너희 지금 이거 승인까지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은 조금 그게 있다. 그러니까 HLB 제가 분석 때와 똑같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그대로 그렇게 아무 코멘트 없다는 것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만 뭐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무것도 코멘트 달지 않는 것이, 메이저 이슈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긍정적이죠. 메이저 이슈 있다라고 하면은 안 좋죠, 당연히. 예. 근데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문제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완벽히 뭔가 제출이 됐고, 자기가 최종 심사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요 정도지, 너희들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됐기 때문에 승인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런 의미로 그까지 너무 확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계심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EMA나 FDA 승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주주지만 무조건 물고 빨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호재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이제 뭔가 원활히 지금 계약 협의가 돼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그리고 지금 USA 바이오 자체가 조금 조명을 받고 있어, 언론 자체.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나 로직스가 뭔가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USA 바이오라는 이 행사 자체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의 그런 조명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버무려서 봐야 된다. 아무튼 어쨌든 그런 호재성 뉴스들과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평소와 다른 유통 주식수를 생각해도 평소와 다른 좀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5% 안팎의 이 상승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뭔가가 있다.
의미가 있다. 유의미한 어떤 상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뭔가 며칠 후나 오늘 당장이나 뭐 얼마 있다가 좀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대박 뉴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무슨 뉴스가 나오든 안 나오든 솔직히 상관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버세틴 바이오시밀러 승인부터 뭐 췌장암 신약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 이런 것들 그러면서 뭔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가급적이면 평생 가는 중간에 뻘짓거리 안 하고 뭐 불법 행위나 뭐 편법 행위나 뭐 부도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이상 이 기업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주식 투자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제가 보셨다시피 뭐 셀트리온도 제가 그때 갈았고 동부하이텍도 그랬고 카카오도 그랬고 카카오 보세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믿고 따르고 주식이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많이 오른 주가가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상황을 얼마나 대변하고 얼마나 고평가고 얼마나 저평가고 적정 주가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일부 정리를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대응해 나가면서 이 기업이랑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뭐 엉뚱한 짓을 한다든지 불법을 한다든지 뭐 주주들에게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부도덕한 혹은 비윤리적인 것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회사 그런 행위를 하는 경영진이 있는 회사는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회사를 믿고 일단은 끝까지 가보겠다 하는 그런 좀 저변에는 이 경영진이 아직은 경영진이 깨끗하다 뭐 투명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개미들이 알 수 있는 선에서는 얘네들이 아직 그런 불법적인 거나 부도덕한 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런 현상은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당분간은 저는 어차피 주가가 튀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튀면 오르면은 오르고 있을 때는 저는 좀 추가 매수를 저는 좀 하는 스타일이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고 뭐 꼭 굳이 저 따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본인이 판단하에 뭐 이대로 쭉 더 갈 것 같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르든 말든 상관없다 그냥 내가 사고 싶으면 산다 이러면 또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갈 거다. 당분간은 좀 그런 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투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는 제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 볼 만한 종목이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적정하게 저는 좀 30만원 좀 초반대 좀 30만원 초반대 정도를 조금 일단은 첫 진입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더 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워낙 일단은 배터리 시장이나 좀 전기차 쪽에 수요가 좀 많이 감소하고 여러 그런 좀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새로운 산업군의 태동기 이때 어차피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어떤 시행착오적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우후죽순으로 뭐 배터리 기업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기업도 마찬가지고 막 생겨나요. 그만큼 막 생겨난다는 말은 그만큼 조금 유망한 산업이다. 하지만 이 수요는 전 세계 어떤 수요는 정해져 있어. 물론 수요가 늘어나겠죠. 점점 갈수록. 하지만 생산력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수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담감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것이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줄어들고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 외교적 이슈, 거시적 경제 이슈 등이 버무려져 가지고 지금 배터리 시장과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예, 테슬라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옥석을 가려야 되는 그런 순간, 이 태동기 때 뭔가 옥석을 가려서 될 놈들, 나중에 이렇게 자빠질 기업들 말고 될 놈들만 우리가 좀 추려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삼성 SDI라는 요 회사 종목을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진입할 구간을 처음에는 뭐 3자 들어가면 그냥 사면 된다 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경기 침체가 좀 더 길어지고 언제까지 이게 될지가 지금 좀 불명확한 그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보니까 좀 더 가혹하게 30만원 좀 초반대까지 저는 조금 기다리고 있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진입을 시작해 가지고 장기 투자로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삼성 SDI는 좋은 종목이는 뭐 누구나 뭐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늘 바라볼 때 이 회사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 현재 주가가 삼성 SDI의 현재 모습을 나타낼 때 적정 주가인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현재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도 우리가 보고 투자. 왜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 회사가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언제 미래에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배터리 지금 시장 자체만 봤을 때는 뭐 에코프로 BM부터 해가지고 뭐 포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과연 미래에는 어떤 배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막연하게 그냥 배터리 기업이면 무조건 살아남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갈 놈, 안 갈 놈, 못 버틸 놈, 부실한 놈, 이런 거 다 정리되고 될 놈들에게 흡수 합병이 되겠죠. 될 놈들에게 흡수 합병이 되고,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도 이렇게 정리가 되듯이 배터리 이쪽에도 아마 전기차와 비슷한 상황,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겠나. 거기에 플러스로 중국의 어떤 배터리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는 건 진짜 맞거든요. 우리가 과연 지금 뭐 삼원계 뭐 배터리 뭐 니켈 크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샀는데, 그것은 이제 수요가 어떤 형식으로 흘러가는지가 중요해요. 무조건 우리 배터리 최고야. 근데 배터리가 그냥 최고인 게 아니라 비싸면서 최고일 때는 이런 비싸면서 최고인 배터리를 소비할 수요가 과연 있을 것인가? 거기에 비교 대상이 뭐 인산철 배터리나 LFP 이제 이런 배터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나 비싸고 효율은 얼마나 좋고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워낙 이제 똑똑하고 정보 습득이 빠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면에서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싼데 능력이 월등히 좋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일로 가겠죠. 막연히 싼 걸로 가지 않겠죠. 근데 성능도 좋으면서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다, LFP에 비해서, 이러면 또 수요가 어디로 붙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뭐 좋은 배터리, 효율이 뭔가 좋은 배터리 이러면서 가격은 엄청 때려받고, 아니면 뭐 수명이 어떻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막연히 배터리 업체가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중국에서의 어떤 배터리 산업 발전 자체가 우리 한국에는 진짜 금액적으로는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가야 되는 것은 기술 발전이에요. 기술로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경제성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중에서 저는 삼성 SDI가 정말 그런 여러 배터리 업체들 중에 좀 선두에 나중에 서지 않겠나. 다만 지금 주가는
조금은 살짝은 저는 고평가 약간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회사가 좀 더 성장하게 되면은 적정 자리에서 주가와 회사 성장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만나는 지점이 생기지 않겠나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각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각자의 어떤 의견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뭐 제가 뭐 30대 초반 말아본다 해가지고 야 30대 초반까지 떨어지겠냐 이러면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누가 맞다 안 맞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무튼 삼성 SDI는 저는 굉장히 뭐 좋게 보고 있는 회사지만 회사가 좋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다. 테슬라 제가 분석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 현재 회사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저평가냐, 적정 주가냐, 고평가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고평가의 주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삼성 SDI 분석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HLB입니다. 자, HLB 제가 뭐 계속 분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HLB에 투자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뭐 복귀를 하면은 저점 고점에 위에서 6 밑에서 뭐 4 정도 되는 지점에서 뭐 적당히 멈추고 이렇게 우하향을 하는데 이게 설거지 이렇게 슈팅을 줄 수가 있다. 우하향하다가 슈팅을 주든 바로 슈팅을 주고 우하향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요 설거지 할 때 제가 분석하기로는 요때 털고 나와야 된다. 요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지금 하락과 며칠 조금 행보하다가 바로 슈팅을 줬습니다. 슈팅을 주고 다시 꺾이는 모습. 제가 제 분석대로라면 이때 팔아야 되거든요.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때 팔든 요 위때 팔든 뭐 요 밑에서 팔든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고 각자마다 그 평단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슈팅을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잠깐 행보했다가 지금 슈팅을 주고 좀 다시 하락했다가 또 살짝 올랐다가 근데 이게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전체적인 흐름은 우하향하는 그림이다. 그죠? 언제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작전을 헤쳐먹은 것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년, 5년 뒤에는 다시 폭등하냐, 다시 작전을 펼치냐, 그건 알 수 없어요. 3년, 5년 안에 상패를 당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3년, 5년 잘 버티고, 7년째 때 할 수도 있고, 10년째 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주포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3년, 5년 동안에 주가가 또 얼만큼 떨어지냐에 따라서 또 다를 거고, 그러니까 회사 또 사정에 따라 또 다를 거고. 근데 적어도 중요한 거는 3년에서 5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3년, 5년,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작전이 끝난 종목들은 보통 한 이 정도는 그냥 내비둔다.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왜냐면 작전으로 주가가 뛰어졌기 때문에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몇십 배, 이게 이렇게 부풀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런 시간에, 이런 시간만큼 걸려가지고 그런 거품들이 다 꺼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어떤 주식 작전의 어떤 패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렇게 예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식 작전, 그러니까 주식의 작전인 종목은 주포 마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주포들이 마치 교과서처럼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고점에, 고점에서 한 6된 자리에서 이까지 떨어졌다가 일단은 폭락은 멈추고 우하향하는데 우하향 이렇게 폭락하고 우하향하는 가운데 이런 초반에 몇 번의 이런 슈팅들이 있다. 이게 바로 설거지다 이거죠. 설거지. 요때 못 나오면 탈출을 아예 뭐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손실만 더 커진다 이거죠. 아니야. 다시 오를 거야. 다시 올라서 막 오를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건 뭐냐면 정답은 주식에는 지나고 나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누가 맞을 거다, 네가 맞을 거다, 내가 맞을 거다는 의미가 없다. 그냥 다만 저는 알려드리는 것은 작전을 한 종목의 어떤 패턴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패턴으로 된다. 내가 주식을 20년 동안 하면서 작전 종목 저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 작전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작전 중인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어떤 경험치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거의 벗어나는 작전 종목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딱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지금 딱 설거지 일어나고 그죠? 또 조정받고 또 조정받다가 또 어느 시점에는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슈팅이 있고 두 번째 슈팅이 있으면 두 번째 슈팅은 첫 번째 슈팅의 고점을 잘 넘기지 않습니다. 진짜 맥스로 봐도 첫 번째 슈팅 했던 고점 그 안팎 정도까지는 두 번째 슈팅에서 뭔가 다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이게 뭐 슈팅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이렇게 우하향하는 게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다. 요것을 인지를 하시고 HLB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HLB라는 회사를 보고 투자는 하지는 마라. 절대 회사를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그냥 작전 중인 종목이다. 주포의 어떤 그 속마음을 의중을 파악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그들 주포의 의중과 의도를 파악해서 그냥 손실을 줄이거나 그래도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이 HLB를 바라봐야지 뭐 HLB를 회사를 바라보고 아니면 뭐 리보세라니 뭐 그게 다시 뭐 실패인 거를 이거 실패 아니다 보안이다 지금 이런 말장난에 속아서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뭐 근데 그들이 그렇게 또 믿으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종교와 똑같다 했잖아요. 이게 한번 믿기 시작하면은 종교의 종교.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절에 가자고 하면 갑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옆에서 아무 떠들어봤자 이미 그렇게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조건 망한다. 또 그렇게 또 우리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진짜 리보세라님이 진짜 뭐 승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여러 가지 HLB라는 회사의 탄생과 그게 회사의 어떤 과정 경영진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봤을 때는 제 의견은 제 사견은 그냥 아니다 절대 아니다. 감히 절대라는 말을 붙여서 회사는 절대 회사 보고는 투자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작전 속에서 내가 그냥 이 주포를 벗겨 먹겠다. 이런 것도 저는 하지 말라는 거 하거든요. 개미들이 뭐 주포들을 벗겨 먹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왜냐면 그들은 어찌 보면 패를 다 보고 하는 그런 좀 불균형적인 게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마음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 정상적인 주가들은 수많은 다수의 어떤 평균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개인 뭐 한두 명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작전 중인 이런 종목들은 그 주포들 그 대장이나 뭐가 됐던 설계자가 됐던 그 누군가의 그런 거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없잖아. 얘네들은 패가 무슨 패가 나올지를 패를 보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개미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런 기본적인 이런 주식 작전했던 종목들의 패턴을 이해하시고 다시 이렇게 하다가 확 다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요런 거
일단 제가 20년 동안 작전을 당했던 뭐 그런 종목들 중에는 이런 거는 절대 없었다. 한 건도 없었어요. 조금 더 그냥 희망적인 얘기는 이 슈팅을 줄 때, 이 설거지 할 때, 두 번째 설거지가 살짝 이 첫 번째보다 웬만하면 잘 안 넘어가는데 살짝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이 설거지 고점을 넘어가는 두 번째 설거지 슈팅은 잘 없더라.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우하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스스로 평단과 뭐 포지션을 잘 생각하셔서 잘 빠져나오시기를, 슬기롭게 잘 빠져나오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무튼 오늘 월요일 주식 카테고리 오늘 부분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